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어질수록 농가들의 상황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중앙당 창당을 앞둔 국민의당이 오늘 전북도당을 출범했습니다. 4.13 총선 체제 구축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폭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피해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현장 확인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속속 드러나는 피해 상황에 농민들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농촌 마을.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들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한 농가는 전체 비닐하우스 45동이 모두 파손돼 겨우내 키우던 대파는 물론이고 올해 수박 농사도 망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그냥 내가 상상 이외로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겁이 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눈이 녹으면서 피해 상황이 속속 드러나자 농가들은 크나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복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려 해도 지금 인원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고 여기를 어떻게 철거를 해서 뭐를 또 다시 심어야 되고. 고창 지역은 시설 재배 농가가 많다 보니 이처럼 비닐하우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날 집계된 파손 비닐하우스가 10동에 그쳤던 아산면의 경우 오늘은 피해 신고가 300동에 이르렀습니다. 눈이 안 녹은 길이 많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접근하기는 힘들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통화해서 지금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숭어를 키우는 양어장은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어 피해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100만 마리 가운데 얼마나 살아남을지. 제철을 맞은 데다 출하를 앞둬 기대에 부풀었던 어민들의 마음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어민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키운 고기인데 이 한순간에 눈이 와서 숭어가 다 폐사가 되니까 금액도 만만치 않고 사료값도 많이 들어간 상태인데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농가들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이 전북 도당을 창당했습니다. 영입 인사들까지 총출동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주도권 싸움을 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은 당원과 지지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 도당을 창당했습니다. 한상진 창당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김한길 의원과 최근 합류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 등이 모두 참석해 당내 불화설을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된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총선에서 호남 제1당을 두고 맞대결이 불가피한 더불어민주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계속 국회의원의 급배지를 달아줘야지 되는 것입니까? 전격 당에 합류한 천정배 의원도 정권 교체의 유일한 대안 세력임을 강조하며 지도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틀림없다. 총선 승리 틀림없다. 전북의 맹주 정동영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는 적극적인 합류가 필요하다는 측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우리 당의 정체성에 맞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우려를 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 정당의 요건을 갖춘 국민의당은 다음 달 2일 중앙당 창당과 함께 4.13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선거철 여론조사가 거의 공회 수준인데 이마저도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천의 여론조사를 직접 활용하다 보니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규제 법망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박찬익 기자입니다. 최근 남원과 순창, 임실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더민주당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음해성 여론조사라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우리는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 무주, 장수, 임실과 완주에서 이뤄진 여론조사도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일부가 제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런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름이 빠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뭐 탈락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에 상당히 민감한 데 반해 일반 유권자들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유권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아니, 여론조사 받아도 이제 그냥 바쁘고 온 게 못 받아. 아이서는 어쩔 적에는. 후보들 좀 아세요? 몰라요. 그 짝은 몰라. 이름만 조금 들었지. 이렇다 보니 공천 여부를 가르기도 하는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심이 많은 일부 유권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일쑤입니다. 더구나 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공천 결정은 본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여론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대놓고 후보자 자신을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하니까 저도 참 헷갈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 의아해한 그런. 선관위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1인만의 여론조사도 허용하고 있고 가상대결도 허용하고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을 수 있죠.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만큼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질문지를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주 북부권 개발 택지인 에코시티에 도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복지에는 임대료가 훨씬 싼 공공형 임대주택이 적합하다는 지적입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말 에코시티 개발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형 임대주택은 지자체나 LH, 전북개발공사 등이 짓지만 기업형 임대주택은 일반 건설회사가 짓고 임대료를 법적 제한 없이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은 건설 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뺀 비용의 50% 이내에서 임대료를 정하지만 기업형은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나친 시장 논리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어 집 없는 서민, 주거 약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증가될 것입니다. 특히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는 공공형 대비 서너 배가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뉴스테이는 인천 단 한 군데만 착공한 상태이고 중소도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3개 블록 가운데 한 곳이라도 공공형을 짓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블록 자체를 전체 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려면 지금 그 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그걸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전주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4%로 전국 평균 5.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OECD 평균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공사화를 해도 소재지를 전북에 두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핵심 부서를 서울에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토그룹 하림은 오늘 익산 제4산업단지에 1,150억 원을 투자해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종합식품 공장을 짓기로 전라북도 익산시와 투자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하림그룹은 오는 5월 HS푸드와 하림식품 공장을 각각 착공해 내년 하반기 1단계 생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시가 끝난 대학가에 요즘
신입생 예비 대학이 한창입니다. 대학 생활을 미리 체험하면서 진로 탐색도 가능해 반응이 좋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원의 한 강의실. 화학 분자식이 적혀있는 칠판을 뒤로 하고 학생들은 조별로 집단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소화시킨 거야. 이해갔어. 저마다 합격한 학과는 다르지만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과목을 미리 수강하는 합격생 예비대학 수업 시간입니다. 입학 전에 대학 생활을 체험하고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목을 남들보다 먼저 공부해서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들어가면 좀 더 자신감도 붙고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 그리고 친구를 만남으로써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대학 생활에 많은 걸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생각을 해서. 전북대학교 신입생 예비대학에서 마련한 수강 과목은 영어와 수학, 물리, 화학 4과목. 당초 신입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기초 과목 수강 면제나 포상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 적응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한 대학 생활을 아주 선도적으로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16학년도 대학 입시에 문턱을 넘은 예비 대학생들. 아직 입학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학 생활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 예비비 3천억 원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6개 시도 교육감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월 총선에서도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설 명절 자금 488억 원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전주시는 설 명절 전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대금 38억 원, 저소득층 생계급여와 시설 운영비 276억 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이 자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0일 이후 도내에서는 1명이 숨졌으며 9명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걸리는 등 한랭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어제 하루에만 23건의 낙상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60%가량이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오늘 전북에서 당선인 배출 가능성이 높다며 중앙당에 대대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당은 덧붙여 새만금공항 조기 건설과 기금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타운 조성 등 전북 5대 현안의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백제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익산 쌍릉에서 치아와 토기, 나무베개가 확인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익산 쌍릉의 출토 유물을 정리한 결과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4점 등을 발견했다며 설화로만 인식돼 온 선화공주의 존재에 대해 기대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